자, A7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밑줄을 좀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양 철학은 옛날부터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자, 사실 이런 것들 너무나 뻔한 말이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존재의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부정했다.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다.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자, 이에 반해 이렇게 얘기했으니 당연히 반대 입장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영원하다. 쉽게 얘기하면 존재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면에 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데아론의 박스 한번 쳐보자. 자, 선생님이 이데아론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있었죠. 우리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천상계처럼 아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눴다.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플라톤은 아까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하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맞죠? 헤라클레이토스를 짬뽕한 거네요. 그쵸? 영원히 존재한다 플러스 존재가 끊임없이 변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이 두 존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짬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 기조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봤대요. 그리고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진리로 여겼다. 그리고 현실은 좀 모자란 세계야.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야. 그러니까 불완전해.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눴구나. 이데아는 완전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근데 현실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얘는 변해. 가변하는 존재야. 이렇게 봤구나. 자,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는 달리 자, 감각을 통해서 현실 세계는 받아들이는데 이데아는 어떻게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또 반대로 이제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니체였다. 니체가 강한 비판을 했다고 그러네요.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편이야. 니체랑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편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그러면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인 이성체계 모두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형 이상학적 이원론은 뭐야? 이데아. 즉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이 주창했던 것 중에 절반,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다 같은 편이야. 얘하고 다 같은 편이야.
이해했죠? 근데 니체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그리고 누구 편? 헤라클레이토스 편이라고요. 변하는 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변하는 건 없다라고 본 입장이다. 자,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 즉 다시 얘기하면 이데아론, 플라톤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초월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봤다. 아, 너네는 지금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인간의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디에 빠졌다?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이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건 뭐냐? 결국에 삶이라고 하는 건 늘 변하고 능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뜬금없이 꺼내는 기조가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는 억압하려는 게 아니야.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 즉 긍정적인 삶의 태도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극복하는 거야. 자, 이런 니체의 힘의 의지 같은 경우엔 힘의 의지는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작용을 작용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예술이야. 근데 이제 뒤이어서 얘기할 거지만 선생님이 이데아 얘기했을 때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게 현실이고 현실을 또 모방한 게 예술이야. 그러면 갈수록 순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여기선 100%였는데 여기선 80, 여기서는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요 예술을 낮게 평가했어요. 근데 반대로 니체는 어때? 예술은 좋은 거야. 예술을 긍정적으로 봤죠. 예술적인 충동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의 가치의 상승을 도와주는 힘의 의지로 봤대요. 그러니까 예술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니체의 철학적인 견해가 20세기 초에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줬고요. 특히나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이렇게 이데아계처럼 플라톤이 얘기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점점 이데아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즉 전통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착한 놈, 나쁜 놈, 플라톤 편, 니체 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겠다. 자,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으니 선생님 얘기가 맞았죠. 그렇죠? 자, 예술의 목적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고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대요. 반면에 표현주의적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플라톤은 따라하는 게 목적이야. 제대로 된 세계를 따라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게 사실주의 미학이에요. 그런데 니체는 어때? 니체는 인간의 충동, 인간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주의적 화가들 이런 것들과 결이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삶을 긍정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주의 미학은 감정을 어떻게 봤대요?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사실주의 미학에서는 이성을 높게 평가했겠지. 하지만 표현주의 작가들은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화하는 그 감정을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색깔도 좋은 거 쓰고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고 또
여기 보니까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표현주의적 화가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화가들의 어떤 캔버스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표현주의 화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표현주의 화가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표현주의 화가들과 그리고 사실주의 화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예술가로부터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봤다. 그래서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들도 표현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 니체의 철학이 옛날 이 니체 철학이 예술에 새로운 해석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플라톤은 진리를 추구하고 이 진리에 가깝게 모방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실주의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야.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마음껏 변화할 수 있어. 불변하지 않아. 라고 추구했던 표현 방식이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드러난다. 가변적이고 과장하고 이상한 색깔을 쓰고 뭐 감정과 충동을 이야기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그려졌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